여러분, 한국 기업의 밸류업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주주의 전횡,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배당률, 그리고 부당한 물적 분할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을 짚어보고 상법 개정이 왜 진정한 밸류업인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이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그 이유를 4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대주주의 전횡. 둘째, 불투명한 지배구조. 셋째, 낮은 배당률. 넷째, 부당한 물적 분할. 이런 문제들이 왜 심각한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주주의 전횡 문제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대주주가 이사회를 독점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소액주주들은 완전히 배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 대기업에서는 대주주가 가족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경영권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수익은 배당 대신 회사 내부에 쌓아둡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액주주들은 배당도 못 받고 주가도 오르지 않으니 기업에 투자한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화병 날 일이죠. 두 번째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에서는 자회사와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사회가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경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기대하기 어렵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런 구조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 기업은 믿을 수 없어 라며 투자 자금을 빼버리기도 하죠. 결국 한국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낮은 배당률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으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배당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기업 애플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반면 한국의 일부 대기업은 배당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 수준만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왜 내가 굳이 이 기업에 투자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결국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물적 분할입니다. 이건 정말 소액주주들이 억울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이 잘 나가는 자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별도의 상장회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는 기존 주주들은 새 회사의 주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하락하고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명백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LG화학의 시가총액은 약 47조 원. 그중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무려 30조 원을 차지했죠. 문제는 뭐였을까요? 물적 분할 이후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왜냐고요?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액 주주들은 성장성 높은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물적 분할 발표 직후 LG화학의 주가는 급락했고 많은 소액 주주들이 항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의 이런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월 상장 당시 시가총액 약 1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가치 상승의 혜택은 기존 LG화학 소액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재 한국 기업들의 물적 분할이 가진 문제점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불공정한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기업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이제 상법 개정이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첫째, 대주주의 전횡 방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로 대주주의 권한을 견제합니다. 둘째, 지배구조 개선. 다중대표 소송제를 통해 기업의 불투명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액주주 보호. 전자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가 의사결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자 신뢰 회복.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으로 투자 매력을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기업은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순간 주주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 있는 경영을 약속해야 합니다. 상법 개정은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진정한 밸류업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알찬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